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생산과목 담당하는 배문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꼭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몇 문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문제는 항상 출제 빈도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형태를 약간이라도 보고 가는 것이 올바르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문제의 유형의 스타일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저 경제적 주문량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한마디로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재고 관련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주문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번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기 위한 가정.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을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일간 자재 사용량이 일정하고 연속적이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 단위당 구입 가격은 일정하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과 일회 주문 비용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핵심적인 키워드로 꼽아드렸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다품목 올바르지 않습니다. 단일에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셔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역시나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계산기를 지참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A 품목의 연간 수요량이 10,000개이고 일회 주문 비용이 40만 원이고 단가는 10만 원이다. 그죠?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이 20%다 라는 것까지 모듈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하는 산식에다가 그 숫자치를 넣어준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그대로 그냥 계산하듯 우리 나누기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숫자치 나타나게 되죠. 화면에.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루트키 눌러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굉장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PI는 EDCP 이렇게 우리 암기했던 방법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산식만 약간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유사한 문제의 모양처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왜 그럴까요? 숫자만 다르고 똑같이 주어지는 내용 모듈이 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산식에 대입하여 답을 도출해 주시면 정답을 가볍게 계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로서 사실은 우리 수험자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차라리 말로 힘들게 어렵게 내는 문제보다 심플하게 산식에 대비하여 여러분 바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경제적 주문량은 이처럼 말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문제 풀이의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대비를 한다라면 모두 정답으로 도출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메인은요, 자재 소유 계획이라는 것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MRP 했던 내용 많이 들었었죠. 생산 처음 공부했을 때 우리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렇죠? 수요를 예측하고 총괄 생산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준 생산 계획 MPS라는 것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MRP라는 것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처럼 이 개념을 한번 세부적으로 공부해 주실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우리 MRP를 수립하는 과정까지도 모조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자재 소유 계획 MR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념부터 살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밑줄, 주 생산 일정 계획을 토대로 이런 말 표현 써 있어요. 바로 앞서서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MPS와 동일한
그죠? 그래서 동의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MPS를 토대로 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수량은 몇 개가 필요할까? 주문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MRP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 딱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빈도수 높아요, 여러분. 따라서 이 개념 챙겨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표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완제품 생산에 따라서. 자, 무슨 소리죠? 우리 MPS에서 자동차 10대 만들 거예요 라고 생산 계획을 만들어 놨다면 그에 따른 우리 BOM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여러분 어때요? 타이어는 4개가 필요하고요. 도어는 2짝이 필요합니다. 그죠? 엔진은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종속적인 반제품이라든지 부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죠. 완제품 몇 개를 생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죠? 네, 이런 친구를 뭐라고 했었어요? 모품목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그리고 엔드 아이템이다 라고도 얘기했고 완제품이다 이런 말 다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제품 내가 몇 개 만들 거지 라고 수량이 정해졌다라면 그의 재료 즉 원자재라든지 부품 해당하는 분품이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종속적이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 번 더 체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의 소요량과 조달 시기에 따른 그 관리를 통해서 주문과 생산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뭐 하겠다?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이런 자재 관리 기법을 우리가 또 한 번 MRP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MRP는요, 사실 앞서서 봤던 그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유문량과 주문점을 산정하는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인 여러 가지 이렇게 약점들이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MRP, 그렇죠? 이렇게 올리키 라는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 개발이 된 자재 관리 재고 통제 기법이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RP를 통해서 소요량, 발주량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제품을 만들 때 혹은 반제품을 만들 때 우리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BOM이라는 거, 그렇죠? 자재 명세서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이런 BOM을 기준으로 또 재고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재고 레코드 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재고 기록철이라고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의 정보가 된다. 네, 이런 걸 만들 때도 또 기준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재 소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MPS. 그렇죠? 주 생산 일정 계획, 여러분 그렇죠? 동일하다고 했어요. 기준 생산 계획 동일한 동의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BOM이라는 자재 명세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한 재고 기록철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재고 레코드 파일이다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자꾸 동의어를요 이렇게 외래어를 이렇게 한글처럼 써서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재고 기록철, 지금 나와 있는 재고 레코드 파일을 우리가 줄여서 IRF라는 약어로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서 재고 기록철에 대한 이야기 또한 또 한번 나누어 볼 거기 때문에요. 중요 포인트가 또 그쪽에 언급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잠시 기다렸다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신속한 정보들을 계속 검토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MRP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완제품은 예측을 통해서 수요를 여러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이런 자재들은요. 완제품 생산 계획에 따른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죠.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MPS가 그 MPS를 기준으로 우리가 MRP를 구축하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라면 이 10개, 자동차 10대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엔진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고 할 때 만약에 엔진이 하나다. 자, 자동차 하나 만들 때 엔진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10대 만들 때 엔진 몇 개? 10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숫자치. 그죠? 그 다음에 도어 두 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두 짝.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동차 10대를 만들 때 도어는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20개라는 숫자치가 명확하게 토탈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 걸맞는 설명이겠죠.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는 완제품의 생산 계획에 따라 그 수요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되는 자재의 수량이라든지 조달되어야 하는 그 시기를 고려해서 아무래도 주문해야 하는 시기라든지 몇 개를 주문해야 하는지 그런 주문량과 주문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즉이라는 말표현 바로 BOM과 결합해서 자동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주 시스템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라는 말표현을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MRP를 왜 구축하는 거고 왜 수립하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재고 수준,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소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재고가 딱 알맞게만 보유가 되고 있다면 재고의 유지 비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고 비용들이 절감이 될 것이고 자재가 부족화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그 자체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을 최소화해서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라서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이렇게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성이 또한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의 소요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납기까지 여러분 준수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고객 만족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까지 개선의 효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표현들을 우리 MRP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MRP가 무엇인지 우리가 완벽하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구축을 하였다라면 이에 수반되는 이런 말편들이 언급이 될 거예요. 뭐 재고 비용을 감소시켰다, 그죠? 가동률을 향상시켰다, 납기를 준수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고객의 여러분 그 만족도를 개선을 시켜줄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막 나오겠죠. 재고 비용이 막 증가됐다. 올바르지 않겠죠. 네, 이런 말표현들로 여러분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하고 있으니까요. 중요 포인트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체크 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RP 시스템의 인풋 요소, 우리는 필요 요소라고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MRP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요소 3가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이었죠. MPS라고 하는 기준 생산 계획, 주 생산 일정 계획, 뭐 이런 말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동의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우리 출제위원자들도 이렇게 주 일정 생산 계획 이런 말표현 쓸 때 주 생산 일정 계획 뭐 이런 말표현 쓸 때요. 양가로 쓰고 MPS라는 말표현을 같이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그래도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BOM이라는 거 우리 자재 명세서 너무 여러분 어때요? 친숙해졌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재고 기록 파일이다 라는 말표현으로 제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IRF라고 들어가 있죠.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재고 기록 파일에 대한 이런 언급 또한
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사지선다형 동그라미 4번쯤에 그냥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이 빈도수가 조금 더 높아요. 메인으로 가져가기엔 조금 아쉬운 문제이다 보니까 메인보다는 이렇게 사지선다형의 재고기록 파일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고 아주 올바르지 않게 짝지어 놓는 그런 형태를 갖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 관리 대상에 입출고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 사이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적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고를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발주 품목이라든지 생산 품목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안전재고라든지요, 정말 앞서서도 얘기했죠, 사이즈 얘기한다고요. 이런 제품에 대한 로트 크기, 그죠? 리드 타임, 언제 발주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까지 소요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리드 타임까지도 다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부피가 너무 크다라면 그런 부분도 특별사항으로 체크를 해놓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재고 기록 파일에 체크를 해놓는다라고 기록을 해놓는구나.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이죠. 여러분,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주 생산 계획. 그죠? 주 일정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 MPS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 최종 목표 수량을 품목의 수량을 구하고 그 품목과 그 품목의 자재 명세서와 재고 기록 파일의 정보를 얻어서 그렇죠. 앞서서 얘기했던 필수적인 인풋 요소 3가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MRP를 여러분 수립해 보자 이런 얘기죠. MPS를 기반으로 하여 MRP를 수립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바로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쵸, 여러분? 자, P제품 한다니 P제품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죠. 완제품이죠. 네, 엔드 아이템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P제품, 자동차 같은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A 부품 2개와 여러분 B 부품 1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표현이죠. 우리 이런 내용들은 BOM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주 일정 계획,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것을 짜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P제품이 1주에 40개, 4주에 50개, 6주에 70개, 8주에 60개가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BOM을 여러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 부품과 B 부품에 대하여 MRP를 각각 계산해 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주에 40개, 여러분 4주차 때 50개, 여러분 6주차 때 70개, 8주차 때 6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보실 수 있겠죠? 어떻게 1주차 때 그럼 A 부품은 2개가 필요했으니까 80개, 그쵸? 4주차 때 100개 이런 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6주차 때 140개, 그렇죠? 8주차 때 120개가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제품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 A라는 것은 2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2배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중요 포인트는 또 한번 체크한 내용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자, A 부품은 1회 최소의 주문량이 몇 개? 한번 주문할 때, 발주 넣을 때 200개씩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리드 타임, 주문 후에 입고되는 그 시기까지 총 몇 주? 2주가 소요가 됩니다. 리드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그 리드 타임 굉장히 많이 고려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 표를 함께 봐주실 거고요. 1주에 소요량이 80개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80개고요. 그럼 나의 기말의 재고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봤더니 100개더라. 자, 100개 중에 80개 소요량이니까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럼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 20개가 되겠죠. 100개에서 80개 빼면 20개. 자, 이렇게 기말 재고 20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이나노 하고 퇴근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해줘야 되겠죠? 아, 좋습니다. 자, 2주 후에 그 리드타임 2주가 걸리니까 혹시 내가 놓치는 건 없는지 봐야 해요. 자, 보자고요. 혹시 나의 소요량이 3주 차에, 그렇죠? 1주, 2주 지나가면 3주 차가 되죠? 네. 3주 차에 나의 소요량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끄덕끄덕하고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2주차 때가 되었대요. 자, 지금 제가 2주차에 서 있는데요. 소요량은 없습니다. 기말 재고는 20개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뭐 별일 없네 하고 그냥 여러분 하루를 그냥 지나치듯 살아가면 될까요? 안 돼요. 자,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주차 때와 4주차 때를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리드타임, 그렇죠. 2주나 걸리기 때문에 3주차, 4주차 때, 4주차 때겠죠. 네, 4주차 때 소요량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100개의 소요량이 존재합니다. 소요량 100개가 존재하는데 어머, 나의 재고가 20개밖에 없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발주해야겠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지금 발주 안 하고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나는 리드타임을 2주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주량을 맞추지 못해요. 소요량이 100개인데 기말 재고로 그냥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2주차 때 우리 발주해야 되겠죠. 발주할 때, 한 번 발주할 때 몇 개씩? 200개씩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발주 계획에 200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0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3주차 때 그냥 20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4주차 때 여러분 100개, 그래서 우리 2주차 때 발주한 거 4주차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요 200개와 20개가 합해지면 몇 개겠어요? 220개가 될 거고요. 220개에서 소요량이 100개니까 빼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자, 220개에서 100개 빼주니까요. 120개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4주차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말 재고 120개 적어놓고 그 다음 생각해주자. 5주차, 6주차, 즉 6주차의 소요량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소요량이 140개 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나의 재고를 봐주셔야겠죠? 120개밖에 없네? 부족하잖아. 발주 넣어야겠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발주량이 200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2주가 걸리니까 6주차 때에 입고 예정이 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6주차 때 120개 더하기 200개 해주니까 320개가 되실 거고요. 그쵸? 320개에서 소요량 140개 빼주니까요. 나의 기말 재고는 180개가 되겠습니다. 180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뭘 봐야 되겠죠? 네, 2주 후. 8주차 때에 나의 소요량이 있는지 체크 해주셔야 되겠죠.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120개. 충분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6주차 때는 따로 발주 계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언제 발주 시점이 도래하는가? 이렇게 도래하는 시점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으로 답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됩니다. 발주했던 주간이 언제죠? 2주차와 4주차가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구나.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리드타임이 2주일 땐 괜찮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 같이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부품 하나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P 제품 하나 만들 때 B는 1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최소 주문량은 100개인데 리드타임이 3주예요.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주에 40개, 동일하죠. 4주에 50개, 6주에 70개, 8주에 60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소요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가 110개고요. 나의 1주차의 소요량은 40개입니다. 따라서 110개에서 40개 빼주니까
70개가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주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리드 타임이 이렇게 3주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리드 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네. 자, 따라서 여러분 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1주차에 나의 기말 재고 70개인데 4주차 때의 내 소유량을 살펴보자. 왜? 그런데 4주차 때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2주차 때, 3주차 때 소유량도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70개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4주차 때 그러면 어때요? 70개가 있으니까 50개 커버할 수 있는 숫자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서 4주차를 그냥 뚝하니 떨어지시면 안 돼요. 왜요? 매주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주차에는 2주, 3, 4주, 5주차에 소유량이 있는가 확인할 거고요. 3주차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6주차에 여러분 소유량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쵸? 맞아요. 어머나, 그쵸? 보니까 뭐예요? 그렇구나. 6주차에 70개가 필요하구나. 하지만 나는 중간에 4주차에 이렇게 소유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네. 그러니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3주차 때 여러분 발주 넣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3주차 때 100개만큼의 발주를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주차 때 발주를 넣어도 6주차 때나 이렇게 입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6주차에 100개가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입고가 된다라고 하면 120개에서 70개를 차감해서 기말 재고는 50개가 남는 것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매주 확인을 해서 이렇게 5주차에, 왜? 8주차에 또 소유량이 존재하는데 나의 기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주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그렇구나. 100개와 기말 재고 50개 합해져서 150개가 존재할 것이고요. 나의 소유량은 60개니까 150개에서 60개 차감하면 90개가 기말 재고로 남는 현상까지 마무리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리드 타임을 여러분 짧게 가져가는 것보다 길게 가져가는 게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리드 타임이 짧아야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뭐 생산성도 높아지고 여러모로 재고의 비용도 줄고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문제. 이게 진짜로 시험 문제의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T 제품 한 단위를 만드는데 C 부품은 2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1주에 몇 개 필요할까요? 그렇죠. 40개, 4주에는 60개, 6주에는 60개, 8주에는 50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계산을 여기서부터가 머리에 쏙 들어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실 거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드 타임이 또 2주 걸린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봐주실 거고요. 최소 수량은 100개입니다. 라는 말표현들을 함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가 여러분 100개고요. 소유량이 40개니까 기말 재고 60개가 남아있는 모습. 그리고요. 여러분 1주, 2주 확인하고 가셔야죠. 3주차 때 소유량이 없구나. 오호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3주차 때도 여러분 꼭 4주차에 5주차 때 그렇죠. 2주 걸리니까 5주차 때 소유량이 있을까? 없으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4주차 때는 다르죠? 네. 이렇게 4주차 때 60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안 하면서 왔지만 4주차에 서 있을 때 우리가 2주 후에 소유량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소유량 보니까 60개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구나. 난 이제 재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발주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주나 걸리니까 4주차에 100개라는 것을 발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입고되는 수량 한번 보셨더니 이렇게 6주차 때 100개가 입고가 될 것이고 이 100개 중에 60개를 차감하여 기말 재고 40개로 여러분
7주차에 소요수량이 없어요. 그 다음 8주차에 소요수량이 있으니까 이때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소요수량이 어떻습니까? 50개, 내가 가진 재고 40개, 턱도 없이 부족하네요. 따라서 발주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정해진 수량 100개만큼 발주를 넣어주면 자, 2주 지난 후 8주차 때 입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말 재고 40개와 입고된 100개를 합해서 140개가 될 것이고요. 내가 필요한 수량은 50개니까 140개 마이너스 50개 해주시면요. 나의 기말 재고 수량 90개라는 숫자치를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양가로를 쳐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알맞게 짝지어진 숫자를 골라주시오. 이런 식의 말 표현들로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거의 막바지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자, RCCP와 CR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인 능력 요구 계획, 러프컷입니다. 그쵸? 러프컷, 커패시티 플래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 활동 중에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그 모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RCCP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준 생산 계획과 제조 자원의 간의 그 크기를 계산해서 자원의 요구량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략적인 능력 계획하면요. MPS 짝짓기 해주시기 바랄게요. 기준 생산 계획 하면 우리가 RCCP라는 것을 꼭 매칭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저의 발언이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이 그쵸? 뭔지 정해졌죠. 그래서 이 MPS에서 주어진 제조의 그 자원이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RCCP다. 이렇게 매칭해서 바로 있는 그대로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능력의 요구 계획을 계산해 놓은 모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문제가 언급이 된다면 여러분, 우린 뭐라고요? RCCP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 아, 예. MPS 하면요, RCCP 이렇게 매칭하듯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RCCP라는 것은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RCCP보다 더욱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CRP인데요. 우리 이렇게 생산 능력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산이란 말편에 양가로를 쳐서 여러분 표기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능력 소요 계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CRP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CRP는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언급해 봐야 되겠죠. MRP. 네, 포인트입니다. MRP 전개에 의하여 생산된 계획에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모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가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RP 하면 CRP, 얼마나 닮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짝짓기를 해놓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진짜 MRP 나오면 답은 CRP예요. 그 정도로 결합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중요 포인트 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드리려고 했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MRP 전개에 의하여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의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모듈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우리 CRP는요, 현실적인 생산 능력에 맞춰서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업장의 능력 소요 시간을 뭐라고요? 시간대별 체크. 시간대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시간대별로 예측한다. 그러니 RCCP보다 훨씬 더 정확하겠죠. 저는 이런 말 표현을 슬며시 내비칩니다. 왜요? 러프컷이죠. 러프하다.
자, 이런 우리가 RCCP라는 단어를 봤으면 그에 대한 뜻풀이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더 이렇게 결합적으로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묻습니다. RCCP가 보다 정확한지, 여러분 CRP가 정확한지, 정확도에 따른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렇게 시간대별로 예측하는 기법이 바로 CRP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가 될까요? 라고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이미 발주된 예정의 입고와 발주 예정의 계획의 발주량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작업의 부하를 산정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동그라미 사지선다형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번 읽어주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CRP에 입력되는 요소, 여러분 인풋 요소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MRP에서 여러분 CRP 하면 빠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MRP. 그렇죠? MRP에서 산출된 발주 계획의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그 공정표에 대한 정보 또한 그 다음에 작업장의 상태까지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랄게요. 생각보다 그렇죠. 또 인풋 요소,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 처리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 앞전에서도 계속 보고 오셨을 거예요. 계속 매번 회차마다 조금씩 다르게 여러분 인풋 요소, MPS의 인풋 요소, 뭐 CRP의 인풋 요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RCCP와 CRP의 차이 별표 몇 개짜리? 별표 3개짜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매우 중요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지선다형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구축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RCCP의 중요한 입력의 데이터는 그렇죠. MPS, 그렇죠? 네, 여러분 CRP는요. MRP 이런 얘기 앞에서도 여러분 계속 언급을 하고 왔던 내용이라서 아 이래서였구나 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RCCP의 주요 입력 데이터는 MPS입니다. MPS 플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CRP는요 MRP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MPS에 대한 여러분 플랜은 최종 제품과 주요 부품에 대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요. CRP가 RCCP보다 어떻다고요? 더욱더 정확도를 갖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MPS는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 막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최종에 여러분 제품을 몇 개 만들 것인지 핵심 부품들이 몇 개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라면 자원의 요구량까지 여러분 깊게 깊숙하게 쑥 들어와서 뭐를 기준으로 MRP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CRP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요. 보다 더 RCCP보다 더 정확한 게 바로 CRP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키포인트 잡아주시고요. 매번 반대로 나오니까 아 오답으로는 반대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신다라면 아주 손쉽게 답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CRP를 계산할 때는요. 따라갑니다. 현장까지 내려가게 돼요. 같이 현장까지 쫓아 내려가서 들어가서 뭐요? 현장의 자원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확인한다는 것까지 고려해 주세요. 따라서 CRP는 RCCP보다 현실적인 자원의 요구량을 계산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합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지문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CM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야? 서플리 체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우리 대기업에서도 이제 어떻다 대대적으로 SCM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관리라는 것은 원재료를 사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쵸? 수급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뭐예요? 제품을 제공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 그 공급망을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IT 강국으로서 이런 정보통신을 활용을 해서 정보기술력을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원재료 사가지고 최종 소비자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도매상, 소매상 있겠죠. 제조업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 최종 소비자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 공급망을 어떻게 최적으로 가져가겠다. 리드타임 짧게 가져가겠다. 그로 인해서 낭비적인 요소들을 다 절감을 해주겠다, 최소화하겠다라는 말표현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 만족도는 곧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그 요소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말표현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언어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 볼 수 있는 이런 경영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나타낸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급지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말편으로 개념을 설명할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을 그냥 조금 말만 들어도 이해가 조금씩 될 수 있도록 좀 러프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이 체인을, 이 공급 사슬망을 구축을 하였다라면 그렇죠. SCM 또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단원이 될 것이다. 자, 개념 한번 풀이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 똑같이 써있죠.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동이 되는 이렇게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망 내에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최종의 목표가 뭐라고요? 기업의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고객의 가치 창출, 그렇죠. 고객 가치와 여러분 기업의 경쟁에 있어서 우위점을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SCM에 여러분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이 존재하고요. 이 또한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 처리 잘 나오겠죠? 그쵸? 문제 내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플리체인의 주요한 흐름에 세 가지 뭐라고 들어가 있죠? 제품 또는 서비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제품의 흐름, 그 다음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 총 세 가지로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품의 흐름이라면 바로 여러분 그렇죠. 물건이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고급스럽게 제품의 이동, 상품의 이동 이런 말표현을 써볼 수 있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오는 경우도 있죠. 소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반품이라는 거 상기시켜 주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품의 반품이라든지 AS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제품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보의 흐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요즘엔 그 어플리케이션, 그죠? 그 앱으로요. 우리가 앱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배달 조회, 그죠? 뭐 배송, 조회 이런 거 다 확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해서 우리 주문의 전달과 배송의 상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요즘엔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정보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이렇게 바로 얘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보기 안에 언급을 줘요. 주문 전달과 배송 상황 놓고요. 이는 어떤 흐름이냐, 주요 흐름 중에 어떤 흐름이냐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언급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보 흐름 잘 골라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재정의 흐름이 남아있죠? 네, 재정이니까요. 신용도를 체크한다든지 그렇죠. 신용 조건이라든지요. 지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를 기억해 두고 계신다라면 절대 이 짝짓기 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CM이 포함되는 그 사항들을 한번 상기시켜 주실 그런 시간인데요. 많아요. 그쵸, 여러분? 네, 많을 때는 항상 오답이 될 수 있는 것도 항상 정보로 제공을 제가 함께 해드릴 건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IS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 및 조달하는 거, 생산 계획을 짜는 거, 주문 처리하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재고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창고 관리부터 고객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SCM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아닌 친구들이 언급이 되죠. 오답으로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요. 품질 관리, 네. 품질 비용 관리, 네. 이런 말표현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인원 관리, 어때요? 올바르지 않죠. 인적 관리, 어때요? 올바르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SCM. 네, 서플리 체인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따라서 이렇게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공급이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산 계획,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인적 자원, 뭐 이런 말 표현들은 없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거고요. 품질 관리 없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는 1급이라든지 이런 파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뭐가 나오죠? Q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쪽에서 다뤄질 이야기지 SCM에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SCM의 기능에는요, 내재적 기능과 이렇게 외재적 기능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요, 이렇게 공급자의 네트워크에 공급된 원재재를 변형시키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공급에 이렇게 고객의 주문의 실제 생산의 작업에 투하가 되기까지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어떨까요? 내재적이죠. 우리가 안에서 할 일이지 밖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외재적 기능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공급망, 그렇죠. 공급자의 선정, 아주 올바른 공급자를 선정한다든지 공급자랑 긴밀하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대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재적인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내재적이다, 외재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구분하는 문제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SCM의 실행 기법. 사실은 이 부분은 신규 유형 문제로 언급이 됐지만 사실 우리 물류에서 시험 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QR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신속 대응이다 라는 말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소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정보를 공유해서 효과적으로 원재료를 보충도 하고 그쵸? 제품 제조 및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어떻게 하겠다?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언급되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예요. 공급자 관리 재고.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하는 기업이 수요의 기업의 원자재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트, 일반적인 뭐 월마트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마트 이름을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트에서 여러분 어떻다라는 거죠? 공급 기업이 수요 기업에 들어가서 원자재를 관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급자가 관리하는 재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크로스도킹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핵심적인 이유는 당일 입고하고 당일 출고하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협업적인 계획 예측 보충입니다. 여러분 얘는요 그냥 말을 한마디로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콜라보레이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협업해서 플래닝, 계획을 짜고요. 그렇죠? 그 다음 포캐스팅. 그렇죠? 예측할 거고요. 플래니시먼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보충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을 예측하고 상품까지 뭐 하겠다? 보충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간략하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 볼 거 왜 언급드렸냐? 자,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공급자 관리 재고라는 것을 시험에서 보실 수가 있다. 그럴 때 사지선다형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눈에 담아 두신다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공부해 줄 수 있겠고, 내가 본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핵심만 잡아서 언급을 드렸으나 사실 이 문제는 물리 쪽으로 가셔야죠. 네, 물리 쪽에서 나와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외우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SCM의 추진의 효과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운영합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개별적이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물류 비용, 그렇죠. 감소시킬 거고요. 구매 비용 감소시킬 겁니다.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장 변화에 바로바로 맞대응시킬 수 있게끔 강화시킬 거고요.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거고 업무 시간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공급의 안정화를 구축해서 총체적인 경쟁의 우위점은 누가? 내가 갖겠다. 이런 마음으로 SCM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점을 산정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IB사의 꼴리키에 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 말 읽자마자 나와버렸어요. 맞아요. 그럴 때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재고 레코드 파일이라든지 BOM의 기준 정보가 된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MRP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MRP 수행을 위해서 입력 요소 3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 주 생산계획, MPS, BOM, 재고 명세서라고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재고 기록 차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재고 기록 파일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 아주 올바르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재 소유 계획 활동 중에서 기준 생산 계획이 여러분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바로 나와야 되겠죠. 기준 생산 계획 MPS입니다. MPS 하면요 RCCP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았어요. SCM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 다운로드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앞서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론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기, 빠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